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서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행을 많이 가셔서 여행을 갈 때, 산모님들이 특히 여행을 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태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저는 태교를 별로 믿지는 않지만 태교 여행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즐겁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는 태교 여행 굉장히 강추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태교가 잘 돼서라기보다는 이제 엄마가 되기 전에 최후의 자유시간이 이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계속 아기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런 답답한 생활을 반복을 해야 될 수 있는데요. 그때 태교 여행을 갔던 걸 떠올리면서 내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태교 여행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다녀오고 나서 뭔가 이제 가슴이 뻥 뚫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기억으로 좀 버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태교 여행은 웬만하면 가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산모가 몸도 무겁고 불편한데 그렇게 나다니는 게 맞느냐 하시는데요. 산모도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산모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조심을 한다고, 관리를 잘 한다고,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고 먹는 것만 먹고 이러다 보면 체중도 너무 많이 늘 수가 있고요. 근손실도 생기고요. 이때 특히 여성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시점에서 내가 체형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일을 하시던 분들은 일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여행을 일부러 더 자주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임신 중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 나가서 놀고 오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거든요. 꼭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라도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 다녀오시면 소풍 다녀오시고 캠핑 다녀오시고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여행을 했을 때는 산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비행기 타도 되나요? 이런 거예요. 비행기 타도 됩니다. 근데 타도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산모님인 걸 알았을 때 항공사에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산모라는 사람이 탑승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케어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공사도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만이 임박한 산모님은 탑승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6주 이전에는 그 비행기 탑승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는 산모나 아기에게 크게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거는 괜찮다. 그렇지만 분만이 임박해서는 타지 말자라는 것이 취지이고요.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산모가 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괜찮다라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분은 몇 주의 산모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비행 가능하다 이런 진단서를 써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갖추셔야 할 수 있어요. 항공사에서 임산부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항 검색대 지나가고 그러면 X선 이런 데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를 특별히 이제 다른 루트로 가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한 번씩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모님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국내 항공사들은 대부분 무리가 없겠지만 해외 항공사에서 영어 진단서 같은 걸 요구하는데 내가 서류를 잘 갖추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잘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초기에 비행하는 거 문제 없나요? 얘기하시는데요. 하실 수는 있어요. 초기 임산부라고 해서 비행기 탑승이 더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태교 여행을
이제 임신 중반부쯤에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임신 초기는 굉장히 힘들고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확률도 좀 있고요.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피가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진료를 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모님들이 14주를 넘어가서 임신 2, 3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유산의 확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도 많이 떨어져요. 저는 웬만하면 초기는 피해서 여행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임신 중기에 가시게 되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한 16주, 17주 정도부터 여행을 권하고요. 30주 이후에는 좀 조절을 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저는 20주 정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쯤이 적당한 이유가요. 배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임신 초기에 뭐 입덧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지나갔을 시기이고요. 그래서 내 몸이 가벼우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 상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많이 권유를 해요. 30주가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기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배도 많이 나오고 걸어 다니거나 활동하기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시는 거를 좀 더 권유를 하고요. 20주 정도 됐다. 그러면 오래 걷는다고 해서 수영을 좀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리는 없겠죠. 20주 정도부터는 초산모도 아기 태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거나 이럴 때 꼭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내가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좀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기를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유산의 확률이 적다. 두 번째, 내 몸이 힘들지 않다. 입덧도 없고 몸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시기. 그렇기 때문에 중기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좀 걱정하시는 거는 해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들이 있다 해도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오랜 시간 비행을 하는 그런 곳에는 가지 않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경유를 한다고 해도 한 번 정도 경유하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휴양지라든지 좀 고급진 시설이 있는 곳에 가시면 문제가 있었을 때 돈이 든다 뿐이지 케어를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할 수가 있는데 너무 오지에 간다든지 의료적인 혜택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에 약간 모험 같은 곳으로 가시는 건 좀 위험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임신이 익숙하신 분은 없거든요. 지금 태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초산모예요. 첫째가 태어나 있으면 둘째의 태교 여행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산모가 처음 임신해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임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한 곳, 무리 없는 곳, 필요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좀 주의하실 점은요. 산모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쉽게 배탈이 나거나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무리하게 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를 선택을 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익힌 음식, 내가 먹어본 적이 있는 음식, 익숙한 음식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장시간 걷는 거, 그리고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거, 오랜 시간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평소에 나와는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수 있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지는 않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스케줄 때문에 배가 아프다든지 진통이 조금씩 온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여행을 빨리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을 꾸역꾸역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스케줄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그리고 뭐 감기 같은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현지의 온도가 굉장히 뭐 덥거나 이런 나라를 가시더라도 호텔이나 이런 곳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면요,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덮을 수 있는 거, 얇은 담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비행기에서도 탑승 수속을 할 때도 임산부라는 거를 꼭 알리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산부들이 할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좀 수속도 빨리 해주고 좀 빨리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혜택을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랜 시간 굳이 줄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검색 때 통과할 때 꼭 임산부라는 거 알리셔서 X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임산부는 따로 이제 데려가서 몸수색을 해요. 여자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만져보고 뭐 없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탑승할 때도요, 줄 서지 마시고요. 비즈니스석 탑승할 때 그쪽으로 타시면 돼요. 임산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태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친구들도 지금 연휴를 맞아서 일본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하와이에 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모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